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좋아 됐어 이런 기세로 가자고.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비오는 목요일 함께하겠습니다. 무슨 기세로 가요 근데? 요 기세로 좀 가면 지금 좋겠어요. 지금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쫙 올라오고 그래? 있습니다. 모르겠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과를 좀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겹다. 뭔데요? 진짜 웬만하면 사과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뭐야? 목에 키스 마크 뭐야? 최욱 씨. 진짜 왜 그래? 밤에 뭐 잠도 못 자고 뭐 방송 준비한다더니 이게 방송 준비니? 아이고 이거 잡고 못 그럴 필요 없고. 난 여기 부러워서 못 보겠다 나는. 점 뺐어 점. 점 뺐다고. 점 뺀 거라고. 좋아? 참. 빼니까 좋아. 점 빼니까 목 뒤에 여기 점을 누가 빼냐? 점 뺀 거야 진짜. 무슨 귀 밑에 점을 빼? 그거 왜 뺐냐면 뭐 얼굴 한 가운데도 아니고. 맞아. 맞긴 뭐 됐어. 적절해. 이 기세 좋아. 이 기세 좋은데. 네. 누가 점을 만들었어? 아니. 목에 점 좀 빼라고. 누가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시켜갖고 쪽쪽 뺐냐? 쪽쪽 뺐어. 아이고 부러워서 못 봐주겠다 진짜. 점 뺀 거야 진짜. 됐어.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준비한 사과 못 하겠네. 해 뭔데? 못해. 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해봐. 일단 이거 점 뺀 거고요. 네. 이 분위기에서는 말 못 하는데. 올해도 뺐다 보니까. 지난 이제 네. 화요일에 그 타투 이야기하면서 안마사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는 이제 안마업은 시각 장애인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저 일반에게 이제 풀어주자는 뉘앙스로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뭐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 취지는 현행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안 맞다면 그럼 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고 요거를 이제 일반에게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몰라요 그 부분은. 네네. 예, 근데 누군가에게 좀 상처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실제로 아마 그 댓글 보니까 그런 업소에 계신 저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 숫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면서요? 네네. 대다수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이거 키스 마크 이렇게 돼갖고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난감하네. 잘 뺐어. 진짜 누가 그거 올렸더라고. 그것 때문에 꼴보기 싫다고. 키스 마크 때문에. 아니 점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에 마침 더 라이브가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 점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목 뒤에 있는 점이 보기가 싫대? 네, 그거 누가 올렸더라고.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올리더라고.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근데 이제 가끔 이게 보이나 봐. 보일 수가 없는 게 봐봐. 최욱 씨 맨날 제 왼쪽에 앉죠? 아마 저 더 라이브도 그 남자 아나운서 왼쪽에 앉으시잖아. 네네. 거의 항상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 목이 보일 리가 거의 없어. 양옆을 뺐다니까. 봐봐. 여기 봐. 그리고 저쪽. 여기랑 여기. 이런 거를 내 나이 지금 지금 마음 먹고 이걸 검사 맡아야 돼? 너무하네 진짜. 그 2주 정도 뒤면 이제 멍이 슬슬 풀어질 겁니다. 나 진짜.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저도 그 말씀드리는데 정영기 씨가 한여름에 어느 날 목티를 입고 왔어요. 근데 정말 내가 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사석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또.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고 진짜. 한여름에 목에 막 땀띠가 막 내 그 발수 내려봤더니 거기 있더라고. 워낙 내가 목티를 좋아해. 워낙 좋아한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목티 엄청 좋아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죽이는 기세로 가는 거야?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신이시여, 저는 키도 작고 월급도 작고 그냥 다 작습니다. 비록 못난 저이지만 짝을 만나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보야
오, 진짜 들어주시는구나. 여보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보야. 아니, 여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야, 여보야 다운받으라고. 배우자를 만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여보야.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검색하세요. 성혼 후기 10,000건 이상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중매증이 여보야. 여기 새로운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방과 군살을 줄이듯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과 중복된 보장을 바로잡는 다이어트. 보험을 잘 몰라서 혹은 아는 분의 권유로 가입했던 보험들, 이제는 올보넷과 함께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두세요. 1:1 최적의 맞춤 설계를 통해 나에게 딱 맞는 보험만. 올바른 보험 올보넷. 올바른 보험 올보넷. 1670-7639 1670-7639. 여자들만 아는 그날의 통증. 저 박지희는 아나플랜으로 관리해요. 진통제 대신 생약으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생리통과 피부 트러블 케어를 위한 나만의 플랜. 아나플랜으로 아프지 마세요. 형, 요즘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코로나, 주식, 코인 잘 되는 게 하나가 없다. 아유 내 새끼 영진아, 비실비실할 땐 실비집 김치 먹어야 형. 할머니, 화끈하게 매운 김치로 스트레스 좀 날리고 싶어요. 이 할미가 준비한 대전 플러스 실비집 반찬 먹자잉. 집밥 생각나게 하는 실비김치, 꽃게범벅, 낙지범벅까지. 검색창에 대전 블루스 실비집을 검색하시거나 실비집.com으로 들어오세요. 실비김치 원조 장인의 손맛 대전 블루스 실비집에서 느껴보세요. 바꿔야겠지? 이 주문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 네, 바꿉시다. 자,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셀프 결혼 중개 여보야 보험 비교 올보넷 그날의 통증엔 아나플랜 대전 블루스 실비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불쇼 광고주 이제 곱창 소식 이 사람. 네. 모든 걸 자기 쪽으로 이끌어. 좀 이건 좀 아니잖아. 곱창 키스래. 아유, 나 진짜. 일해 좀, 아저씨 일하시라고 사장님. 이병헌의 사탕 키스에 이어지는 채우기 곱창 키스. 뭐 하루 종일 댓글 달고 있어 이 사장은. 일이 없나? 일 좀 해. 이거 참 너무하시네. 네. 자, 그러면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푸드만보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짜장.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래. 어떤 분이 저 곽수산 안쓰럽다고 좀 저보고 잘해주라고 하는데 저에 비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성공한 친구거든요. 아니에요. 저 나이 때 최욱 씨 뭐 했죠? 지금 몇 살이죠, 우리 저 30살이요. 와, 30살 뭐 했어? 얘는 진짜 예능계 이준석이에요. 진짜 엄청 잘 된 거야 얘는. 예능계 우병우 소년들과. 네. 진짜 잘 된 건데 뭘 자꾸 안쓰럽대. 30살에 나는 정말 그냥 집에 있었어, 집에. 아무것도 못 하고. 집에 있으면서 뭐 탁재훈 멘트 분석하고 있고. 근데 그럴 때예요. 30살이면. 진짜 잘 됐어요. 저도 우리 차장님 멘트 분석하고 하잖아요. 귀에 조청 흐르죠. 이거 아직도 써먹는데 빵빵 터진다고 아직까지. 근데 너는 그걸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잖아.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얘는 정말 잘 된 아이입니다. 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쓰럽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자, 뭐 어떻게 근황 토크 있나? 저요? 저 뭐 똑같죠.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때 그 여자 헌팅 얘기에 그거 또 꺼낸다고? 그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하면 안 되지. 요거는 이제 좀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건 이제 픽션이었다. 픽션이었다. 픽션. 그게 더 이상해. 이거 픽션이었습니다. 꺼내지 마, 그냥. 네, 꺼내지 마. 꺼내지 마. 네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정말 그 방송의 모든 걸 다 겁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 매불쇼는 방송 때 막 쏟아놓고 끝나면 그 수습하느라 정신 없어. 맞아. 이게 뭐가 남냐고 이게. 누굴 위한 방송이야. 야 진짜 끝나고 나면 우리 그 수습하느라 여러분 우린 진짜 모든 걸 다 복구합니다. 맞아요.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곽수산 잡고 야 너 어떡하니 여자친구. 끝나고 나면 영진이 형한테 형 형수님 괜찮아? 영진이 형은 야 너네 아버지 괜찮니? 정말 저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맞아요. 한다는 거 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례 정리하고요. 네.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코로나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81명이고요. 국내 발생 672명, 해외 유입이 9명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부가 상반기 잔여 백신을 60대 이상에게 우선 배정해서 접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까지가 그 예약 마감이었죠. 원래. 60세 이상 예약 마감이죠. 네, 그래서 그 예약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예약률이 74.8%밖에 안 돼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오늘 끝나버리면 이제 9월 이후에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60대 분들 이게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또 먼저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연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이 코로나는 이제 워낙 고령자에게 위험하니까. 위험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만족하십니까? 이거 만족해요. 매우 만족. 근데 예약을 안 하셨던 분들이 네. 이 잔여 백신이라고 또 하실까? 그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장됐으니까 우리 하실까요? 자녀분들이 네. 조금 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다. 자녀들이 잔여 백신 예약. 이렇게 이제 라임 한번 좀 라임. 살려봅니다. 좋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많은 30대에서 60세까지 네. 이 젊은 분들 그럼 우리는 잔여 백신 이제 못 맞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30대부터 이제 계속 또 미리 예약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기존에 예비 명단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9일까지 유예 기간을 드리고요. 근데 일단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 먼저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잔여 백신이 나오면 네. 그분들에게 또 맞을 수 있도록 기회가 간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만 약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선착순이었는데 이제 어르신들 먼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한 거죠. 이제 당일 당일에 남는 잔여 네. 백신 그렇죠. 그거 예약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네. 맞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네.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영진 씨가 네.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죠 또? 대구의 영진 씨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깜짝 네. 놀랐네. 자. 뭐야 깜짝 놀랐잖아. 자 지난 5월 31일이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 대구시 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이 독일의 한 무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화이자 백신 6천만 회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상 경로도 아니고 공급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지금 백신은 이제 국가 간의 전략 물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만 이제 가능한데 그렇죠. 갑자기 무슨 지방정부에서. 무역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 요 화이자 측에서 입장을 냈어요. 네. 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조치 취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했어요. 우리 영진 씨, 대구의 영진 씨한테 한마디 하셔야죠.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일 잘하시고. 뭐 어떤 뜻인지는 알겠으나 네.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죠. 네네. 참 영진 씨는 다 걸려. 이 너무 슬퍼서 오늘 이제 뉴스에 남지 않았는데 네. 공군 또 문제 터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공군에서 자꾸 요새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도 우리 또 영진 씨한테 네. 좀 한마디 좀 듣고 싶어요, 진짜. 이거 공군- 너무 이게 들여다 보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요. 화나고 슬프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네. 공군기강 제가 다시 한번 좀 바로 잡겠습니다. 네, 네. 진주로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장난치지 마시고 공군 부분은 꼭 좀 사과를 네.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 네. 공군 나온 것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으로 한번 정치권 가볼까요? 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SK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회장, LG그룹 회장 그리고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랑 별도 오찬을 가진 게 이제 취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네, 이거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잘 됐다. 네. 판단해서 아마 뒤풀이. 예,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네, 뒤풀이 맞아. 맞아요. 뒤풀이. 피로연? 고마운 마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 SK 그 회장이 쓱 꺼내더라고. 맞아요. 처음에. 분노해야지. 나 쭉쭉 올라온다. 빨리 해봐. 뭐야. 이 SK 최태원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 사면 요구 건의했거든요. 그거를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쓱 꺼낸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호호 고충 이해하죠 이러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우리 나 차장님. 이거 진짜 화 많이 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 네, 이거 뭐 사면은 있을 수 없다. 저는 뭐 이제 뭐 제 권한은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아무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네. 그런데 뭐 지금 어찌됐든 이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 재계 인사들을 만나는 거니까 네. 그 자리에서 뭐 인사 정도 네.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더라고. 어떠한 입장을 지금 정해둔 상태는 아니라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는 모양새가 언론, 정재계 이쪽에서 계속 사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도 약간 좀 저 온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야, 바람 잡지 마요, 그거. 아니 그 청와대 발언이 약간 달라졌다니까. 바람 잡지 마요. 내가 잡는다고 잡히냐 그 바람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달 발언이나 4월달 발언, 5월달 계속 넘어올수록 약간씩 그 온도의 차이가 좀 느껴진다 이거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하고 네. 총수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구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그 주주들이 워낙 또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이 사면에 대해서 한 500만 될 거야. 네. 그래서 좀 많이 반기는 분위기죠, 솔직히 주주들은 3프로 TV 쪽은. 근데 주주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인지 아닌지 좀 뭐요? 확인 좀 해줘요.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 이 사면의 바람을 잡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 주식을 주가를 계속해서 뭔가 좀 누른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사면이 딱 되면 주가 딱 올라가면 자 이거 얼마나 효과 좋냐. 이거 음모론이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에도 뭐 저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주가 더 올랐었고. 네. 네, 그리고 그 큰 주식을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움직일 만한 쉽지 않겠죠. 그런 상황은 못 돼요. 네. 맞아요. 저도 사면 반대입니다. 삼성전자로 많이 잃었거든요. 삼성전자로 많이 잃는 사람 잃기가 처음 봤어. 쉽진 않은데. 10만 전자 간다 그래가지고 9만 원에 들어갔구나. 9만 5천 원인가 들어가가지고 와, 꼭지 갑자기 상투 틀었네. 들어가더니 7만 원대 쫙 내려가가지고 에이 씨부래 하고 그냥 던져. 7만 원에 던졌구나. 와 진짜 살벌했습니다. 넌 1인 시위 해야 되겠다. 저는 진짜 삼성전자를 잃었다는 애는 처음 봅니다. 저는 진짜 처음 봐요. 그냥 뭐 못 땄다 이런 사람들은 좀 있는데 네. 이렇다. 와 대단하네. 현대위아로도 다 잃고 진짜 큰일 났습니다. 현대위아 최근에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판 거죠. 좋기 전에. 좋기 전에. 이거 문제네. 이건 이제 제가 문제니까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기업들 알아서 하겠죠 뭐. 네네.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가볼까요? 다음 소식 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 송영길 대표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조국 사태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게 조국 사태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게 2019년 10월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 이어서 두 번째 사과라고 합니다. 네. 이거 보니까 진짜 고심의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사과를 하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고.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 예.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옹호하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언론이나 중도에서 또 많은 공격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아주 고심을 해서 톤 조절을 좀 했더라고요. 이 정서적인 부분하고 법률적인 부분 이렇게 따로 이제 갈라서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맞아요.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같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는 네. 양쪽에서 다 욕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건 진짜 정치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양쪽에서 욕 먹으면 대체로 뭐 크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요? 그 정치인으로서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 대표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은 좀 욕 먹어도 괜찮지. 대신 이제 당의 마음이 국민들한테 당의 마음이 잘 이제 전달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나중에 좀 더 임기 후반 가면 조금 더 인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지금 초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또 여쭤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요거 저도 살짝 어렵더라고요. 자, 아파트 베란다 삼겹살 논란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한 분이 친구네 집에 부부네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날씨도 쌀쌀하고 하니까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 해가지고 구워 먹은 거죠. 네. 그런데 윗집에서 이제 갑자기 뭐라고 합니다. 윗집 아저씨가 아니 누가 몰상식하게 이렇게 냄새나게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냐. 다른 집에 이거 누가 이렇게 피해를 주냐. 그러니까 그 고기 구워 먹던 친구가 성격이 좀 있으신가 봐요. 바로 이제 베란다 위에 보고 맞받아 친 거죠. 아니 내 집에서 뭐 고기도 못 구워 먹냐. 그랬더니 윗집 아저씨가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멱살 잡고 싸움이 납니다. 멱살까지 잡았어? 막 싸움이 나요. 말다툼이 있고 이제 일단 말려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난립니다. 이게 집에서 이렇게 냄새나는 고기 윗집까지 올라갈 수 있게 이런 고기 구워 먹는 거 잘못된 거다. 아니면 아니 내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건데요. 우리 국장님 요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집에 이거 답이 있어? 이거? 와, 이거 어렵다. 일단 전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집의 형식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집의 형식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좀 모여서 효율적으로 사는 그렇죠. 그런 방식의 삶을 택하는 거예요. 네. 뭐 여러 편리함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 센터, 뭐 놀이터 등등. 네.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또 있죠. 뭐 예를 들면 생활 소음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웃집의 냄새 혹은 뭐 주민 간의 갈등. 이거는 그 편리함과 더불어 반드시 따라오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층간 소음은 그러니까 건설사들 네. 뭐 잘해야 된다는 뭐 이런 항상 시공사 얘기 주장하는 사람도 네. 있지만 접니다 그게. 예를 들어 층간 뭐 1m씩 떼어놓을 거 아닌 이상 그럼 그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뭐 아주 식당용 고성능 무슨 저 뭐라 합니까 환풍기 같은 걸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그럼 그 리스크조차 않고 선택하는 게 공동주택이고 만약 그런 게 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아파트를 포기해야죠. 주택을 가라.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상가주택 뭐 이렇게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층간 소음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또 따르지만 뭐 애들 뛰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가격도 훨씬 싸.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이제 하고 그 선택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누릴 건 누리고 좀 감수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아파트라는 편리한 공간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밑에 생선 굽는다. 뭐 지금 이제 난 삼겹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약간 또 뭐 사람들 걸어다니는데 땀에 발 있는 사람이 좀 걸어다니면 쩍쩍 소리 좀 날 수 있잖아요. 쩍쩍 소리까지 땀이 얼마나 나면 쩍쩍 소리가 나. 아니 근데 그 소리조차도 시끄러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된 경우 이제 윗집에서 불편할 수는 있지. 그렇지.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양해를 구하는 그럼. 대상이지. 그러니까 네. 분노의 대상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구나.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그렇게 화나서 내려왔어. 쌈이라도 그러면- 하나 싸줬어야 되나? 쌈을 싸주는 건 좀 그렇고 항상 모든 갈등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체로 앓는 소리입니다. 네. 아니 근데 고기 먹다고 어떻게 앓는 소리를 해? 고기 앞에서 사는데 냄새 나서 못 먹겠다고 앓는 소리를 해. 진짜 저도 이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지금 배고파서 먹긴 먹는데. 요 앞에 정육점 가지도 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앓는 소리 하면 위에서도 시비 걸기가 좀 애매해. 애매하다. 네, 대체로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앓는 소리 먼저다. 앓는 소리가 먼저다.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핵심은 이건 이제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럼. 서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양해를 구하는. 이건 뭐 좀 이렇습니다. 그럼. 네, 서로 조금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분노의 대상 아니다. 배려다. 네, 그런 서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네. 여론도 괜찮습니까?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네. 솔로. 나는 이
이 삼겹살 먹은 사람 네. 요 바가지 먹을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좀 설득력이 있었나 보네. 그럼요. 아니, 그 정도도 못 구우면 또 어떻게? 아 그래. 나는 집에서 그 숯불로 고기 구워 먹어요.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상가주택. 상가주택. 거기 그래서- 수채다가. 무슨 펜션 가듯이 네. 그렇게 해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걸 택하든지. 대신 이제 우리는 주차할 때마다 밑에 바닥이 막 긁혀. 차 바닥이. 차가. 네, 여러 가지 불편함과 이제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 하나 더 갑니다. 우리는. 자, 이번에 이제 요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뭐냐면요.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전면에 원래는 뒤에만 번호판이 있거든요. 앞에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라이더 유니온 있잖아요. 네. 자, 거기서 이제 반박을 하죠. 왜? 자, 이게 그 앞에다가 번호판을 붙이면 운전할 때 공기 저항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한강 갈 때도 굉장히 이게 휘청휘청하는데 번호판까지 있으면 더 위험하고 거기에 혹여나 사람과 사고가 나버리면은 번호판 이거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흉기가 될 수 있다. 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반박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그 매불쇼는 네. 굉장히 일관되게 이 라이더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와는 또 별개로 이제 뭐 일부 라이더분들이 또 안전 불감증,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예를 들면 경우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말이죠. 일부입니다. 일부. 예, 개인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네. 1000만 대당 한 대 꼴이었습니다. 네. 네. 일부 이제 그 자기도 불편해 보이는데 오토바이 앞에 이제 두 발을 쫙 올린 다음에 지도 불편해 내가 볼 때. 오토바이 발을 어떻게 올려? 아 진짜 그 미친놈 있어. 아무튼. 야 이게 1000만 대당 한 대인데. 네. 그러고 위험하게 막 다닙니다. 오. 그리고 교차로에서 빨간불인데 아주 급하게 막 이렇게 또 가고요. 위험하게 맞아. 예. 그리고 마치 서커스를 하듯이 막 이러고 다니는 아이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하고 와리가리. 와리가리. 그리고 갑자기 끼어들기 하는 네. 요거는 이제 500만 대 중 한 대 조금 정도 더 많네 여기. 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위험한 음.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번호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번호판을 이제 단속을 하면은 뭐 이렇게 자물쇠로 가린다든지 뭐 번호판을 뒤에를 굽혀놔가지고 단속이 어려운 게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런 법안이 나온 거긴 네. 하죠. 네. 특히 뭐 CCTV 같은 데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앞쪽에 번호판이 있어야 그걸 단속하기 좀 편하고 할 테니까. 뭐 그렇죠. 네. 앞에 달자는 건데 네. 나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고. 아, 가야 되는 거야, 또? 무조건. 나 이거 대체로 무조건까지는 안 하잖아. 네. 무조건 안 오. 하거든. 네, 이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야 박상철이요. 네. 어. 그래서 박상철 지금 자숙 중이다.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앞쪽에도 번호판을 달고 뒤쪽에도 번호판을 달고 대신 앞에가 위험할 수,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 그 번호판이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위험할 수 있다면 그거는 소재 변경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고무 소재 같은 걸로 해서 강력한 바람이 불 땐 좌우가 약간 좀 꺾인다든지. 오. 아니면 그것도 싫다면 아예 강력한 스티커 형식이라고 할까요? 붙이는 방식. 오. 그런 걸로도 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오토바이가 어떤 번호를 달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이제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당연히 이제 이런 번호판 단속, 그러니까 번호판 잘 안 보이게 하는 거 엄청 단속해야죠 이거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대체로 그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뒤 번호판을 달면 그분들도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스스로도 야, 조심하게 되는 거야.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운전하는 정직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그들도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이렇게 싸잡아서 욕먹는 일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뒤 번호판은 필수다. 아, 무조건이다. 네네. 이거는 뭐 제가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 배달 많이 이렇게 시켜 드시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엄청 다들 친절하시더라고. 예. 아 진짜로. 시작 전 한 얘기 아니 많이 다르네. 이거는 정말 내 이게 포장이 아니야. 진짜 친절해 보면은. 맞아. 아니 시작 전만 해도 근데 저 솔직히 배달 얘기해도 돼요? 왔다고 문 야. 열어주니까 막 이렇게 음식 던졌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음식 저 밑에다 놓고 갔다 이랬잖아요.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랍니까. 근데 실제로 가끔 그런 경우 다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잔치국수 시켰는데 비빔국수가 오는 경우가 있어. 육수가 비닐봉지에 다 있어. 얼마나 빨리 오셨으면은. 아니 나는 분명히 뭐 소면만 오는 경우가 있어. 아니 육수 어디 갔지? 뭐 비닐봉지에 다 있고. 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와리가리 하는 분이 가끔 이제 있어버리면은. 국물이. 네. 우리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신속 배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 운전. 그렇죠. 이거 뭐 그렇죠. 빨리 오고 늦게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옆으로 슝슝 한다고 더 빨리 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에 바로 올린다고 빨리 오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분명히 분리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더분들이 매불쇼를 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길거리 이렇게 있는데 라이더분이 쑥 오더니 스피커로 뿡아뿡아 하면서 쑥 와. 와 그래 나 또 한 대 맞겠구나. 어. 이제 이미 오른쪽 뺨은 내놓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매불쇼 잘 듣고 있다고 재욱 씨. 오토바이에서 진짜로. 썬팅이 안 돼 있어요 차가? 아니 나는 그냥 사람이 서 있었고. 사람이 써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음 문제 언제나 매불쇼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죠. 그거 맞습니다 진짜. 네. 근데 그렇게 서 있어도 알아볼 정도 아우라가 있으시구나. 더 라이브. 항상 그 건널목 앞에서 이러고 서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꽃받침하고 서 있습니다. 재욱 씨는. 나비 넥타이 하시고 더 라이브. 네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배달해주신 분들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 여러분 안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나이에 너무 잘된 아니에요. 행사계의 이준석, 아니. 곽수선이었습니다. 행사계 체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랑 각질놀이 할까? 시더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좀이 싹 사라진다고. 근데 아빠 발톱 너무 푸석푸석해. 그래 캐라셀 네일로 발톱 영양까지 관리할게.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 실험을 거친 전 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아직도 무작정 긁고 계신가요? 땀이 나고 민감해지면 신속한 피부 진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리얼한 후기를 확인하시고 특허받은 글루타셀 스프레이를 만나보세요.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곱창 소식 안고 왔어요. 곱창 소식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곱창 소식입니다. 곱창 소식은 65년 전통 3대째 이어온 백년 가게이며 곱창에 관한 모든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햅섭 인증을 받은 곱창 소식은 곱창을 오븐에 쪄 기름기를 뺐으며 현재 전국 300여 업체에 납품 중입니다. 믿을 수 있는 곱창, 곱창 소식. 깨끗한 곱창, 곱창 소식. 지금 바로 네이버 검색창에서 곱창 소식을 검색해주세요. 너랑 곱소할 거야. 우가 우리 물건 팔아먹게 쇼핑몰 하나 만들어 보자. 형 청취자 좀 그만 이용해라. 결제 시스템도 간편하게 만들고 우리 유튜브랑 연결시켜서 팔아먹어 보자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디자인도 쌈박하게 뽑고 회원 관리도 한눈에 들어오게 해봐. 알았어, 잠깐만. 여기 완성됐어. 아니 무슨 쇼핑몰을 1분 만에 만들어. 메이크샵 마이소만 있으면 쇼핑몰 한 방에 뚝딱이지. 온라인 쇼핑몰 만들기 무료로 쉽고 빠르게. 잘 나가는 쇼핑몰의 비법 마이소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손 발톱 건강 캐라셀 네일,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곱창 택배하면 곱창 소식, 돈 버는 쇼핑몰 마이소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에 여론을 자세하게 좀 살펴봤더니 베란다 문제. 정용 씨 욕 바가지 먹고 있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라 이 정영진아.
응? 아까 뭐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된다고 했잖아. 네, 공동주택. 네. 그럼 고기를 구워 먹지 못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영진 씨, 대구의 영진 씨, 서울의 영진 씨. 고등어는 어떻게? 네? 고등어. 고등어를 구워 먹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이 영진 씨. 야, 그러면 저 나물은 어떻게 저 무쳐 먹냐? 그 참기름 냄새 나서. 에이 참기름 냄새. 형 이거는 조금은요. 아니, 야, 형답지 않게 또. 아니 왜? 고등어도 못 억지로 또 먹고 빠져. 고기도 못 구워 먹으면 거 먹는 건 아예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이제 베란다가 네. 이제 주방에서 굽는 것과 베란다에서 굽는 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 말했잖아요. 그런 네. 여러 가지 불편함들, 여러 가지 뭐 소음, 여러 가지 냄새 이런 것들을 함께 안고 살아갈 걸 선택하는 게 공동주택이라고. 그걸 만약에 난 정말 못하겠다 싶으면 그 공동주택에 살면 안 돼요. 왜 살아 공동주택에? 아니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사람은 공동주택에 살지 말라는데. 베란다에서 구워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고등어를 잠깐만요. 박스 싸우세요. 아니 실제로 고등어를 실험을 해보면 네.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를 구울 경우에 우리가 초미세먼지 얘기를 많이 미세먼지.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핫했었죠. 초미세먼지의 그 주의 그 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보다 27배 정도로 초미세먼지 전은데요, 양이 전? 네? 설날 전 돼요? 설날 프리미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란다에 살 경우에 발코니에 살 경우에는 이제 윗집에 그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할 수 있으면 이제 집안에서 환기가 된 환풍구가 상태에서 있는. 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시면 그 피해를 이제 감수하고. 본인이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베란다에 대가지고 윗집에까지 그런 초미세먼지의 어떤 피해를 간접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도 사실 그 기름 요리 같은 게 굉장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엄청 나와요. 삼겹살은 15배 정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 그래서 가스 조리기구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경우에는 바깥에 나갔을 때보다 집에서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해요. 네. 그 위에 팬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방과 베란다는 구별을 해야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인 베란다는 꽃을 키우는 공간이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아마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네. 본인 집에 이제 가구라든지 TV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아, 기름 튀는 걸 튀니까. 걱정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요즘에 종이 덮개로 된 것도 있고요. 그 이기심이네 그럼. 종이 덮개 쓰시면 많이 줄일 수 있고 어. 그리고 아니면은 굽다가 마지막에만 바삭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또 기름이나 냄새 많이 안 생기니까 집에서 그냥 베란다는 주방에서. 형 양보하자. 어떻게 양보를 해? 안 굽는 걸로. 어차피 나 안 살아. 베란다는 굽는 사람이 잘못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기심이네. 자기 집안 더럽혀질까봐 이 베란다에서 굽는 요리는 꼭 실내에서 팬이 있는 공간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네, 깔끔하게 또 정리됐습니다. 네. 또 이따가 저는 여론을 또 확인해서 다시 또 다뤄야 되면은 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건강을 지키러 가야죠. 정재훈 약사와 배한호 한의사의 건강이 최고. 승부욕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부욕만큼은 심건호 선수보다도 더 강력한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참 성격이 좋아요. 이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배한호 한의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 배한호 한의사님이 네. 안구건조증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정영희 씨가 지금 8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네. 요거 이번에 한 병원에 가기로 네네. 했습니다. 한 5번에 제가 좋아지실 수 있도록. 좋습니다. 5번. 그렇게 너무 섣불리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제가 몇 년째 병원 다니고 있는데 눈에다가 네. 침 넣고 부항 뜨고 그거 견딜 수 있으면 고쳐지고 그 눈물이 쭉 나온대. 요거 뜸 뜨고 아, 안구에다가 대침 막 이만한 거 하나씩 넣는데 네네. 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든 만약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네. 정영진 해내면 네. 그 자체가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책 찾아보고 공부하세요. 모든 걸 제가 동서 이야기 모든 걸 제가 다 좋습니다. 동원해가지고. 네. 진짜 저거 고치면 진짜 우리나라 웬만한 안구는 다 그럼. 고친다고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슬슬 겁이 나고 자신감이 근데 잘 안 돼도
뭐 손해 볼 건 없어. 그렇지. 왜냐면 8년 동안 어차피 대한민국 못했으니까. 모든 병원 다 다녔거든요. 주빈님 무지하게 뭐라 그래서 손해 볼 것 같은데. 아니 손해는 안 봐.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건강을 좀 챙겨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재훈 약사님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습니까? 아 이제 코로나19 백신이죠, 역시. 이게 네. 이제 진짜로 백신 맞으려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지난번 나왔을 때 타일레놀 뭐 품귀가 일부 약국에서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약국에서 이 진통제가 품절이 막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타일레놀뿐만 아니라 같은 성분의 다른 그런 해열 진통제도 많이 품절이 되고 있는데 네. 요거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네. 영국도 우리랑 똑같은 백신 맞죠?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네. 그죠? 캐나다도 우리랑 똑같은 백신 맞거든요. 네. 미국에만 아직 이게 안 들어갔고 미국에서 맞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예약 받았지만 얀센 백신 네네. 네네. 이것도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방식이나 이런 게. 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영국, 미국, 캐나다 전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부프로펜 같은 성분의 소염 진통제도 맞고 나서 괜찮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예민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걸 뭐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정부 관계자들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아. 네. 그리고 지금 잘못 소문이 나 있는 게 어르신들 중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네. 맞고 나서 먹으면 아프니까 미리 먹어. 미리 먹어라. 아, 그건 아니야. 네. 아. 네. 근데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나 맞기 전에 안 먹어가지고 엄청 아팠어. 아. 미리 드세요. 이런 게 또 이제 돌아다니나 봐요. 네, 증상이 있을 때 먹는 건데. 어르신들끼리 타이레놀을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아. 누가 맞았다 그러면 선물이다 이런 네. 타이레놀을. 근데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그 백신 맞고 나서 네. 그 많이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제 제가 주변에도. 제가 네.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거든요. 아, 맞으셨군요. 네. 네, 맞고 토요일 날 오전은 진료를 할 정도로 괜찮았었는데 네. 저녁 8시 정도가 되니까 음. 속이 되게 미식거리고 아. 뒷골이 막 땡기면서 밤 12시가 되니까 정말 근육통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몸살처럼.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만 하루 정도는 조금 힘든 아, 굉장히 힘들구나. 이제 감기 독한 감기 몸살에 하루 이틀 초기 증상 같은 그 약 네.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약을 저는 그냥 그렇게 될 때 체력이 좀 떨어지나 보다 싶어서 타이레놀을 진짜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주변에 타이레놀 주던데 그건 네. 복용하지 않고 약간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쌍화탕만 네. 한 팩 정도 아, 먹는 한의사 정도. 자존심상 그렇지, 타이레놀은 거부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한약으로 가요. 네, 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뭐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쌍화탕이 한의원에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네. 타이레놀 혹시나 먹다가 걸리면 목격담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 또 자존심이 있거든. 반대로 자존심. 약국에 오셔가지고 타일레놀을 이제 수량제한 같은 걸 안 두면 오셔서 이제 얼마 안 하잖아요. 뭐 몇천 원 안 하니까 그거 막 3개 4개 집어가시면서 플렉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해요. 길어야 하루인 거죠. 네, 그리고 같은 성분에 그냥 아세트아미노펜 들어있는 다른 거 음. 또는 뭐 심지어는 그냥 일반 소염 진통제 드셔도 되거든요. 많이 아플 때는 오히려 일반 소염 진통제가 더 아픈 게 잘 가라앉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프다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먹으면 된대. 네, 뭐 부담 갖지 말고. 주변에 보니까 40, 50대들은 대체로 조금 아픈 편이고요. 한 70대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한의원에서 직접 보니까 오히려. 네. 아, 그것도 뭐 데이터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젊은 분들이 네. 약간 면역 반응이 조금 더 과하게 왕성해서. 일어나니까 약간 그 칠링 사인이라 그래서 오한기, 뭐 아. 근육통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한의원에 오셔서 이제 2차까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렇게 다 끝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본인들이 7, 80대 분들은 뭐 별 반응이 없었다 이런 게 조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평일에는 네. 엄두를 못 냅니다. 아, 네. 금요일 정도 맞을 수 그렇죠. 있겠네. 네. 저도 토요일이나 금요일 맞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다만 안 아프다고 해서 백신 효과가 나한테 없는 거다? 이건 아니니까. 네. 안 아픈 분은 내가 운이 좋았다. 그냥 운 이렇게 좋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배한호 한의사님 준비해 온 이야기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준비해 오셨습니까? 제가 뭘 준비를 했죠?
네. 딴 얘기만 안구건조 쪽 얘기를 하다가 네네. 자, 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정신 차리고요. 네. 뭐 미나리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미나리 해독 효능. 네, 미나리 이제 해독 효능 이제 저는 윤여정 선생님 이제 미나리 그렇죠. 관련해 미나리 그 엮어봅니다. 밭에다가 이렇게 심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끝도 이제 미나리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나죠. 미나리 같은 경우가 이제 한약에서는 이게 수군이라고 하는 한약 명칭을 붙일 정도로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대표적인 이제 해독제로 아 미나리가 과거부터 해독제로 그럼요. 활용됐어요? 고려 시대 때는 집 곳곳에 이제 심어놔서 미나리를. 뭔가 먹고 체하거나 뭔가 이제 안 좋거나 뭐 열이 나거나 뭐 체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미나리를 끓여서 물처럼 먹거나 이제 김치 절임처럼 해서 이렇게 먹는 걸로 일종의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천연 해독제로 썼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이고 아마 이분이 반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미나리는 거기에 들어있는 추출물을 가지고 간에 이제 해독 작용 있는 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게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아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 실험이 있었습니까? 명승권 박사님이 만족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군요. 낮죠.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들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나리를 우리가 먹는 정도, 일반적으로 먹는 그 정도 양에서 그게 이제 엄청난 뭐 예를 들어서 보거를 뭐 가지고 매운탕을 끓이는데 미나리 넣는다고 보거에 독이 있는데 아 해독할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닌 그 정도는 거죠. 아니다. 그 정도는. 미나리를 네. 뭐 한 트럭 정도 먹으면 모를까. 네. 아 그래서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네 그러면 뭔가를 해독하는 목적으로 미나리를 먹는다는 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얘기네요. 근데 이제 독을 어디까지를 독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정말 뭐 굉장히 중증의 중금속이다. 근데 그걸 뭐 미나리 몇 번 끓여서 그걸로 먹어서 막 없앤다 당연히 이런 건 안 안 되고.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날 쌓인 숙취도 일종의 독이다라고 네. 술을 많이 먹고 전날 그렇죠. 어. 전날 숙취로 다음 날 이제 뭐 그 과음한 이후로 뭔가 불편해서 그걸 독이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를 정한다 그러면 그런 독을 해독하는 데서는 효과가 있다. 미나리가 들어간 그런 국물이 효과가 있겠죠. 아 임상 시험 결과 있습니까? 질적 수준이 높은? 너무 따지냐? 동물 형 왜? 동물 실험을 한 그런 가짜 뉴스는 정도죠. 우리 안 돼. 근데 뭐 아무튼 미나리 먹을 때 기분 좋게 드셔도 되는 게 네. 미나리하고 당근, 샐러리 얘들이 다 친척 관계예요. 좀 먼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 사냥과, 네. 보시면은 당근, 미나리, 샐러리 이런 게 전부 다 무슨 뭐 해독 주스니 무슨 뭐 몸에 그런 좋다는 데 들어가요? 주스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에 아무튼 도움이 되긴 되는데 아. 기분 좋을 정도지 그거 드셨다고 해서 다른 간에 나쁜 건강 습관을 갖기에는 좀 아. 혹시 그 우리가 미나리 있다. 같은 거 이렇게 네. 찧어 갖고 네. 그 진액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목 같은 데 묻히면 키스 마크 같은 거 사라지는데 도움이 좀 됩니까? 아, 참 해독. 정말 더러운 그냥 소리 하고 앉았네, 알콜로 닦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알콜로 굳이 닦아요? 미나리를 캐가지고 키스 마크가 뭔지 모르시네. 뭘 알콜이야. 사실 모릅니다.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키스 마크를 몰라. 립스틱 자국이 아니라 그렇죠. 뭐. 거기 이제 압력을 부항. 이렇게 입으로 부항 뜨는 거야? 입으로 부항 뜨는 거. 키스 마크. 키치라고. 입으로 부항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최욱 씨가 그러니까 예. 점을 뺀 게 아닌 거죠? 아 저는 점을 뺀 거고. 점을 이제 입으로 뺐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아니, 저도 경우- 아까 방송 들으면서 오다가 점을 뺀 게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런 맞군요 걸 그러니까 그게. 빨리 없애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 이게 키스 마크면 내가 무슨 새랑 사귀냐?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키스 마크 조그매 무슨 뭐 부리로 조졌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네, 됐어요. 앉았어. 알았어. 괜찮아. 아, 진정하고. 자, 그럼 빨리 없애는 방법이나 좀 알려주시죠 이거. 문질러 주시면 일반적으로. 문질러줘요. 네. 키스 그러니까 마크. 이제 이거 약- 점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멍들거나 자국 같은 거 있을 때요. 약국에 멍 빼는 연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질러 주시면 효과가 팔아요, 더 좋아요. 그런 거? 멍 빼는 문지르는 거 연고를? 자체가 멍 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즉흥적으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 타이레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1월 1일까지인 게 집에 있대요. 요거 좀 올해? 먹어도 되느냐? 올해요? 예, 2021년 1월 1일. 먹어도 돼. 이게 약의 경우에는 소비 기한, 그 사용 기한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라고 법적으로 하네요. 그걸 네. 드시면은 책임을 뭐 이렇게 본인이 행위 하나 책임소재 이제 묻기- 부작용이 네. 있으면 제조사에서 네. 책임지진 이제 못한다. 실제로 이제 네. 제가 집에 그게 있다. 저는 먹죠. 왜냐하면 실제로 미군에서 그거 이제 FDA에도 의뢰해가지고 연구한 게 있거든요. 저장 조건이 무슨 뭐 악천후 이런 조건이 아닌 그냥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했을 때는 뭐 6, 7년까지도 약효가 대부분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 있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그러나 뭐 네. 제가 방송에서 드시라고 하긴 좀 없어지는 거는 이제 둘째치고 혹시 그게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래된 약은
먹었을 때 약효 없는 건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안 고쳐지면 뭐 되니까. 근데 혹시 이게 나쁜 역할을 몸에서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약이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항생제, 그러니까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일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이제 독성 물질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이제 아세타민노펜 성분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약사님 본인 같으면 뭐 먹을 수도 있지만 권하는 건 아니라는 네, 거. 권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사과 안 하려면 네네. 정리를. 자 그리고 우리 저 배한호 한의사님이 그 싱겁게 먹는 건강 습관을 오늘 또 뭐 갖고 오셨다고요? 일단은 뭐 싱겁게 먹는 습관에 대해서 정약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네네. 저는 차라리 짜게 먹어라. 네, 그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짜게 먹는 건 매우 건강에 안 좋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배한호 원장님은 짜게 먹어라라는 또 주장을 또 새롭게 하십니다. 욕 먹을 각오로 설명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러다가 또 뭐 소금 CF 찍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쇼닥도 요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저염저당 운동본부 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네. 야 각이 제대로 서겠네. 근데 이제 짜게 먹는 게 모든 분한테 엄청나게 다 해로운 건 아닌데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그 짜게 먹었을 때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취약하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국물을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줄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나트륨 섭취가 높은 건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제일 크게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국물 먹는 국물이 습관을- 중요하구나. 네, 그걸 다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 다른 나라 음식 진짜 짜던데. 네. 맞아. 이게 국물 하나한테 안 되나 보네. 그렇게 짜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물이 양이 엄청 많잖아요. 라면 한 그릇만 사실 라면만 하나 먹어도 그날 하루 이 나트륨 섭취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을 정도거든요. 네. 국물까지 라면 다 한 봉지 드시면. 끓여서 다 먹으면 네네. 그래요. 진짜 엄청 억울하네.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먹으면 아무튼 건강은 매우 위독해진다 이거죠.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고혈압 쪽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짜게 먹으면.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몸으로도 느끼는 게 먹고 나서 화장실 제대로 안 가면은 붓잖아요. 이게 몸이 살찌는 건 아니지만 나트륨이 물을 잡아당겨서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붓죠. 그 총량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짠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짠 뭐 새우젓갈 같은 거를 한 숟갈 먹어도 뭐 물을 많이 먹어서 좀 전체적으로 싱겁게 느껴지면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농도보다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총량이 총량이 중요하죠.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양적으로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적게 먹는 방법은요. 네. 사실 뭐 요리하는 분들이 적게 넣어줬을 때 적게 먹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적게 먹는 방법이 좀 역설적이지만 조미료를 적당히 활용하셔야 돼요. 조미료? 네.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보다는 네. MSG를 좀 이렇게 타주시는 게 미원. 그래요? 네. 다시다 물론 버리고. 이제 MSG에도 미원이나 다시다에도 거기도 나트륨이 들어 있지만 네. 이 미원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맛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앰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시면 음. 이걸로 먼저 간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시면 소금을 넣는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많게는 한 30-40% 줄일 수가 있고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보다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간장으로 간을 하면 더 적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면서 짠맛을 더 낼 수가 있어요. 야, 그 보통은 네. 이 미온을 좀 줄이려고 소금을 더 넣을 텐데. 그거 더 안 좋습니다. 그게 네, 더 안 좋아요. 좋다는 거. 야, 이거는 몰랐네. 그런 방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반대로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이 짜게 끓이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국물을 안 먹으면 되니까. 네. 이제 싱겁게 끓였을 때가 문제거든요. 네. 김치랑 막 같이 먹으니까. 네, 네. 싱겁게 끓였는데 감칠맛을 좀 끌어올리고 싶을 때, 짠맛을 좀 더 네. 끌어올리고 싶을 때 이때 또 쓸 수 있는 거는 식초나 레몬즙. 레몬? 네. 그러니까 넣어서. 식초나 레몬즙처럼 살짝 신맛을 내는 거를요. 신맛을 낼 정도로 넣지 마시고 그냥 아주 살짝 넣으시면 신맛은 안 느껴지는데 감칠맛이 확 올라와요. 짠맛하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짠맛을 감지하는 거하고 신맛을 감지하는 게 혀에서 좀 헷갈리는 좀 경향이 헷갈리구나. 있어요. 네. 그래서 와인에는 전혀
소금이 안 들어가는데도 와인 마시고 짜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와인에 들어있는 그 신맛을 내는 산성. 와인을 먹고 짜다고 느끼는 건 취한 거 아닐까요? 일부 와인의 경우에 실제 마셔보면은 짠맛이 아, 짠맛이 나요? 네. 그래요? 임승수 작가님을 소환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전에서 해보면 저 죄송한데 기본적으로도 동의하지 마세요. 네.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 거의 큰일 날 기본적인 것까지 반대면 큰일 반대, 나는데 무조건 반대. 일단 이게 이제 뭐냐면 다 이제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 WHO 권장 기준이 하루 이제 그 이제 나트륨 권장량이 5g이죠. WHO가 6g인가요? 5g. 소금으로. 네, 소금으로 5g. 소금으로. 아, 소금으로 5g. 나트륨으로는 2g. 나트륨으로는 2g 정도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요리를 못 먹습니다. 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맞기는 한데 아. 그 양을 지킬 수 있는 조리법과 요리 방식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좋게 그래서 설정한 거예요? 실제로는 공부 잘해서 너 서울대 가라 그런데 다 서울대 못 갑니다. 그래서 2g이라는 게 맞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조리를 해서 요리를 해보면 네? 요리 자체가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5, 6,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는 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근력도 감소하고 그래서 뭔가 잘 드셔야 되는데 식욕 부진인 7, 80대 어르신들의 원인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저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 싱겁게 먹고 또 달게 먹으면 당뇨 온다 그러니까 달지도 않게 아, 먹고 건강. 짜지도 않게 먹고 아. 아예 음식이 안 싱거우니까 먹어. 네. 음식에 맛이 없는 맛이 거죠. 없으니까. 그리고 그 맛이 없는 음식을 드시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체기도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게 되는 아. 거죠. 그러면서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또 그게 골다공증으로 또 되는 그런 악순환의 한 고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너무 저염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네. 그냥 적절하게 조금 짜게 간이 배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맛없어서 안 먹을 바에는 네네. 맛있게 조금 네, 짜게 잘 먹는 게 맛있게, 낫다. 즐겁게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라면을 안 먹어야죠. 근데 우리가 왜 라면 소비가 세계적으로 높고 라면의 또 강국 중에 하나겠습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은 나트륨을 이길 수 있다. 자, 우리 약사님 열받았습니다. 야, 헛소리에 지금 열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이거는 못 견디겠다. 지금 같은 독립선상에 앉아 있을 더워서 수가 그런 없다. 건데요. 어디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느냐? 아, 실제로 그 스튜디오 안에 오늘 굉장히 덥네요. 더운데 승부욕 발동해 승부욕. 맛없게 드시는 네. 거는 저도 뭐 그거는 근데 사실 맛없게 해서 적게 드시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있기는. 네. 근데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맛있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MSG를 좀 활용하시고. 좀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MSG가 일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일 청산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MSG라고 하는 게 1909년 5월 20일 아지노모토 도쿄대학 이케다 교수가 발명해서 지금까지 이제 100여년간 그분이 발견을 한 거고요. MSG라는 성분 자체는 원래 다시마에도 들어 있고 토마토에도 들어 있고 그럼 발견한 맛있는 거야. 음식에는 다 들어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생산하는 방법을 만든 거지. 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굳이 일본까지 소환할 필요는 없고요. 애국심으로 가시는. 괜히 하나 걸어봅니다. 그 한마디에 가타노 막 올라옵니다 지금. 네, 가타노. 역시 네. 한의사. 한의사가 확실히 한국을 더 사랑한다. 애국심이 있어요. 네, 그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약사 지금 아주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 여론 굉장합니다. 입지가 지금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네, 좁아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튼 짜게 드시는 거는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금은 섭취량을 좀 줄여주시고 네. 도저히 못 고치겠다 하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MSG. 양을 확 줄이지 마시고 한 1-20%씩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도 좋고요. 적응할 수도 그리고- 있죠 또 그 네네. 맛에. 네. 그리고 나트륨 많이 섭취하는 분들일수록 또 칼륨 섭취를 많이 해서 이 상쇄시키고. 나트륨 채소를 효과를 많이 드시는 상쇄시켜 거죠. 주는 게 좋은데 칼륨을 약으로 드시면 안 되고 네, 칼륨 채소 많이 채소에 있어요? 네, 채소 그리고 아. 이제 바나나, 많이 오렌지 들어있으니까. 주스 이런 데 바나나 오렌지 주스. 알겠습니다. 네네. 칼륨을 많이 드시면. 먹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중에는 이제 국물. 네. 에 이제 가장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양적으로 있다는 많으니까요. 네. 싱거- 김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김치.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김치 걱정해? 근데 이제 찌개 끓여서 드실 때가 문제지. 사실 김치 집어 먹을 때는 적당히 양을 조절하시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김치 한국은 괜찮습니다. 사실 또 김치 때문에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요즘에는 염도도 많이 낮아져서 네. 김치는 저도
아 김치는 괜찮다. 김치를 먹어요? 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김치에도 좀 맛이 김치를 약하다 사랑하니까. 싶으면 MSG MSG 때려넣고. 그럼 맛없는데. 아, 그래요? 김치가. 아 김치는 맛없습니까? 김치 미원 넣으면 약간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듯 모를 듯 하게 넣으면 더 맛있고요. 어. 사실은 이제 김치의 그런 나트륨은 아삭아삭한 맛을 살려줍니다. 그렇죠. 그 나트륨 성분이 더 그러니까 살려줘. 소금은 그리고 원래 천일염 좋은 걸 쓰면 김치 아삭아삭함을 살리는데 미온을 넣으면 약간 그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아, 천일염도 또 논란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천일염. 약사님 천일염 약간 저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천일염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그럼 천일염으로 서로 공방을 한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치의 그 적절한 선을 잘 유지시키는 게 이담치의 김치랑 실비집 그 김치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금을 안 넣는다고 하죠 아마. 네, 아주 건강식으로 네. 정말 그 세계 최초 네. 건강식으로. 곱창이랑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요. 곱창 얘기 그만해. 계속 이 사람 있어가지고 죽을 맛이야.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한호 한의사님, 정재훈 약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몇 시지? 야근 모드 중 체력이 3% 남았습니다. 벌써 3km나 뛰었네. 러닝 모드 중 수분이 2% 부족합니다. 빠르게 충전해 주세요. 어떡해요? 링커 스틱이 있잖아요. 비타민C 아미노산 함유로 체력과 수분 충전을 동시에. 마시는 링커 스틱으로 매일매일 활력을 충전하세요. 상큼한 레몬 맛에 스틱형으로 휴대도 간편하네. 체력이 100% 충전되었습니다. 벌써? 지친 하루의 직방 링커 스틱. 경남제약이 만들면 다릅니다. 검색창에 링커 스틱을 검색해주세요. 시설 안에서 있으면서 저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가보지 못했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서 감사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것보다는 힘들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정착금 500만 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한 해 약 2,500명.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잘 나가는 그 회사는 뭔가 다르다. 모바일 쿠폰 할인율 최대 12%. 업계율 6대 상품권 보유. 견적서 거래명세서 발행까지 원클릭으로 일사천리. 기업의 일을 잘하는 기업 전용 모바일 쿠폰 서비스. 기프티쇼 비즈. 물 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의 농산물이 맛이 달고 영양도 훌륭하니 여봐라, 전 국민이 강원도 특산물을 배달해 먹을 수 있도록 쇼핑몰을 만들거라. 전하, 강원도 농가가 만든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강친연이 있사옵니다. 강친연? 표고버섯에 김치, 각종 반찬과 장류까지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한 쇼핑몰이옵니다. 오호라, 앞으로는 수라상 반찬도 강친연으로 주문하도록 하거라. 모두에게 건강한 먹거리, 강원 친환경연합사업단 강친연. 나도 강추하노라.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수분 보충 음료 링커 스틱, 아름다운 재단, 선물 발송은 기쇼 비즈, 강원 친환경 연합 사업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뇌 한번 채워볼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빨리 모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논란의 홍대 이 작가와 오윤의 내내를 부탁해. 오윤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논란 이후에 요즘 아주 상중가입니다. 셀럽들이 홍대 이 작가 만나려고 난리야. 이게 실제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애가 살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몰랐는데 대박 터졌습니다. 홍대 이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 이규원입니다. 이제 이름도 얘기하네. 이름으로 가네. 뭐 이제 기사에 다 나왔으니까. 와, 이름으로 가. 들떠 있다. 아니 뭐 되게
바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가? 좀 많이 지금 난리예요. 진짜요? 셀럽들이 우와. 지금 네네. 만나고 싶다고 난리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네. 이제 작품만 올리는 인스타가 있는데 2배가 늘었어요. 아 대단하다. 네, 처음에 한 8, 90명이었는데 아. 지금 175명으로 늘었어요. 기저효과. 그때 구혜선 씨 100만 명인가 그랬는데 193만. 그래서 175명이에요. 175명. 많이 달라졌어요. 2배나 늘어서 두 배 늘었다 되게 이거지? 행복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촐하네. 네. 저는 요즘 완전 전성기거든요. 질문 요정으로 방송을 5개나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매부쇼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아 방송 5개를 해요? 저 EBS도 나가고요. EBS. 어울려요? 대단하네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훨훨 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가급적이면 네. 화가 국내 화가 하지 말고 네. 우리한테 연락 못한 해외 작가 이야기를 좀 네. 해주세요. 네. 지금 뭐 2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미술계 소식 이런 거 아, 이번 주에 미술계 소식. 네, 기사가 떠가지고 네. 준비해 왔고요. 지난번에 다빈치랑 미켈란젤로 얘기했었잖아요. 아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네. 거기서 이제 다빈치의 가장 비싼 작품 살바토르 문디 그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살바토르 문디. 무슨 작품이었죠? 아하. 그 다 벗겨놓은 거? 아니 아니야. 왜 벗겨? 너는 뭐 아니 해부학한 그거 아니 말하는 거야? 문디. 아, 문디. 죄송해요. 너는 뭐 모델만 있으면 벗기려고 그러냐? 그저 예수 네네 맞아요. 맞죠? 네네. 네. 예수님. 네 예수님 모양 같은 이제 그림을 그린 이제 다빈치 작품으로 알려져가지고 좀 이렇게 가격이 확 올랐는데 네. 이제 그거를 산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의 리볼로 볼레프란 사람이랑 네. 스위스 미술상 이브 부비에 간에 지금 소송이 6년째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번 주에 떴어요. 네. 왜 소송을? 그러니까 이제 소송은 1조 원대예요? 그렇죠. 와, 1조 소송 원대 1조. 소송이야. 뭐 때문에 아, 소송하는 왜 거예요? 소송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미술상 부비에가 네. 이제 이 문디 작품을 리볼로 블레프에게 팔았는데 너무 비싸게 팔았다. 아 바가지 썼다. 네, 바가지 썼다. 아. 이런 식으로 열받아가지고 난 너무 막 열받아서 너가 사기친 거 아니냐. 아니 그 작품이라는 네. 거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웃긴 거예요. 아, 웃긴 왜냐면 거야? 이 사람도 나중에 한 5천억 정도의 사우디 부자한테 팔았거든요. 아 그럼 아니 뭐야? 얼마에 샀는데? 얼마 산 거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네. 1,423억 원 정도에 샀는데 5천억에 팔았어? 네. 근데 왜 뭐야? 난리야?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괜히 배 아픈 거네. 질투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샀는데 미술상 부비에는 중간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리볼로 볼레프 네네. 이 사람이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은 남는 장사를 했는데 왜 한참 소송을 남았는데 해? 왜? 그러니까 되게 이제 황당해가지고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디 작품이 이제 영국에선 진짜라고 밝혀졌는데 이 사우디 사람이 이 작품을 샀잖아요. 이거를 이제 르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옆에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거부를 했어요. 왜요? 왜냐면 아직 문디 작품은 프랑스 측에서 봤을 때는 다빈치 건지 아닌지 아직도 확실치 않다라고 그래? 여기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왜냐면 모나리자랑 같이 있으면 작품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시해줄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럼 이거 정확하게 다빈치 작품이다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빈치 작품이라고 영국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좀 의심이 있나 봐요. 아니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공식 결정하는 기구 이런 건 없고. 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제 아무래도 예전 작품들 이런 거 조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엑스레이로 해가지고 이 물감이 진짜 그렇게 오래됐는지 뭐 아니면 이 사인 같은 게 진짜 다빈치가 한 건지 등등등으로 조사를 되게 많이 내셔널 갤러리가 그런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네. 왜냐면 예전에
고대 아니면 이제 뭐 인상파 작품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영국에서는 인정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인정 안 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랑 영국과의 사이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뭐 미묘한 이런 생각. 이런 네. 경쟁이 있나 보다. 한국에서는 우리 이규원 씨가 다 이거 결정냅니다. 네. 이게 몇 학년짜리 작품인지 두 번 죽이냐고. 이규원 씨가 다 이게 결정냅니다. 네, 지금 네. 이제 댓글로 네. 그 이유비 씨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 네. 제가 이유비 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자분들 자 모이시고요. 일단 네. 내용부터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유비 씨가 이제 최근에 이유비 씨가 일단은 그 견미리 딸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견미리 네, 씨 네. 딸인데 네. 이유비 씨가 최근에 어디 한번 뭐 좀 기부 좀 해달라 이런지 요청을 한번 받은 모양이에요. 자기 그래서 그림을요? 네, 아니 아. 그림을 요청받은 건 아니고 그냥 기부를 요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 네. 자기가 그림을 또 잘 그리니까 그림을 그려서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고 그린다고요? 네. 그걸 이제 팔아서 네. 돈을 받았는데 네. 그 이후에 좀 논란이 됐죠. 얼마를 그 받았는데요? 그림 일단 그림이 네. 뭘 그렸냐면 포켓몬 맞나요? 아 포켓몬. 포켓몬. 네, 포켓몬을 그렸는데 이거는 포켓몬 만화가 있잖아. 네. 그걸 똑같이 그렸어요 그냥.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똑같지 않아요. 또 그럼 뭐 똑같지 않고 잘 못 창작이 그렸어요. 들어갔나? 아, 잘 못 그렸다. 아. 진짜 베스트 똑같이- 프렌드 포레버라고 밑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와 그거 보고 진짜 빵 터졌어. 아, 빵 터졌어. 근데 그거를 돈 주고 사신 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있죠. 오, 얼마에 팔렸는데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나도 근데- 그려볼까? 포켓몬. 근데 이제 그게 뭐 잘 그리냐 못 그리냐 떠나서 일단은 그 저작권 위반이냐 아. 이게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저작권 위반입니까? 그게 현대미술씬에서 그 저작권에 대해서 되게 미묘해요. 아유. 그 어떤 의미로 썼느냐에 따라서 오케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의미로 좀 이게 의미가 현대미술 작품으로서 그 의미가 조금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을 차용해서 그대로 그린 작품이 있거든요. 네. 있어? 아직까지 소송 없어요. 아니 너는 네. 유명하지 않으니까 너 좀만 올라오면 일단은 저 진중권 씨한테 소송 걸린다. 네. 그래서 그 작품을 봤는데요. 작품 수준은 어때요? 솔직하게. 자 이제 학년으로 가겠습니다. 몇 학년으로 학년? 갑시다. 진짜 솔직하게 갑시다. 우선 10대. 아 10대. 아 일단 10대예요. 10대라고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생 안 되는 것 같아. 고등학생은 좀 힘들고 중학생? 중학생? 1학년. 그다음에 중학생 1학년, 2학년 정도인데 요즘에 이제 예중 입시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네네. 그 친구들이 그림 진짜 잘 그리거든요. 툭툭 내려. 아니, 말하면서 내리면 어떡해. 말하면서 계속 내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유독 잘 그리는데 뭐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그림이 유독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중 가려고 하는 친구들. 네네. 아 그럼 초딩 예중 준비하는 4학년 정도로 갈까요? 3학년인데 내가 보니까 지금 아, 말하는 여기까지만. 게. 자, 잘못하다가는 10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이유비는 초딩 수준의 작품을 그렸다. 논란을 만드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입장을 정리해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취자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그림이다. 그걸 이제 돈 받고 팔았냐 뭐 이런 건가 보죠.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뭐 회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지금 표정은 뭐 굳이 회수할 필요 있어 그냥 폐기하지 뭐 이런 표정인데요. 예. 아, 뭐야. 그런 표정입니다. 아니야 그건 네네.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아우. 자, 요 얘기는 아유.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그럼 뭐- 이기원 무서워서 그림 그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아, 얘 진짜. 때문에 지금 미술시장 다 죽었어. 그림을 못 그리겠네. 아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전시회를 하면 또 얘가 지랄지랄 할까봐 얘를 매수를 해요. 아 우리 그래서. 전시회 좀 와달라. 아, 그러면 함부로 못 놀릴 거 아니야. 그렇지. 실제 지금 그런 일이 특정인을 얘기하지 말고 네네네네.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얘가 입 놀릴까봐. 네네네 뭐. 정확하죠? 아 근데 너무 자세히 이야기가 좀 그래서. 네네네. 진도 나가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누구 배워야지 네, 외국 사람. 한번 좀 가겠습니다. 아, 네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반고흐. 아 반고. 반고흐. 아, 제가 또 예능계 반고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안 유명해지니까 이 정말 천재적인 재능. 스스로? 예, 사후에 유명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능계 반고다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네. 네. 반고흐랑 이제 2달 정도 같이 살았던 폴 고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고갱이랑 반고랑 같이 살았어? 네, 같이 살았어요. 무슨 2달 정도. 연인 아니면 아니야. 친구? 동료 작가. 오.
와, 이 천재들이 또 같이 살았어. 콜고갱, 반고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1888년 10월 23일부터 이제 반고가 아르리라는 지방에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렸거든요. 프랑스인가요, 여기는? 그렇죠. 네. 남프랑스 밑에 네네. 쪽. 거기에 이제 노란 집이라고 이제 동생 테오 반고흐가 집을 마련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고흐랑 고갱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작업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이 상황에서. 왜? 이제 반고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지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를 잘랐다 뭐 이런 얘기. 네네네. 귀를 자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네, 미안합니다. 고갱과의 일 때문이었어요. 너무 제가 일찍 잘라서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쭉쭉 패고. 죄송합니다. 이따가 잘랐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반고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 테오가 많이 돌봐줬는데 같이 이제 작업을 작가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동생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 작업실을 마련해 줬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테오랑 반고흐가 편지를 작가들한테 다 보냈죠. 뭐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르리란 곳에 노란 집이 있는데 너가 여기서 작업을 하면 같이 할 생활비도 사람? 주고 작품도 같이 우리 작업 활동을 해보자. 근데 아무도 답이 안 왔고요. 고갱한테만 답이 왔어요. 당시에 고갱은 유명했습니까? 유명하진 않았죠. 유명하진 않았지만 테오는 고갱의 작품을 몇 점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도. 네. 근데 이제 고갱이 간 이유는 당시에 이제 고갱이 사실 증권거래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요? 작가를 하기 증권맨? 전에. 네. 아, 프랑스 얘도 파리에서. 주식했어? 네. 그래. 그래서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됐대요. 고갱이? 네, 고갱이. 똑똑했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프랑스 19세기 말쯤에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그 증권 거래소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그럼 그림이나 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그런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동안 벌어둔 거 다 어디 그거 다 있어? 썼죠. 아이, 다 쓰고 나서 네. 돈이 없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반고흐한테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갱 입장에서는 돈 주니까 그냥 간 거였고요. 뭐 갈만했네 입장이. 네네네. 반고흐 입장에서는 와 영혼의 친구가 드디어 왔구나. 외로웠구나. 네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2달 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2달 동안은 괜찮게 지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싸우게 된 계기가 뭐죠? 있거든요. 뭐죠? 네. 이제 서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반고흐 같은 경우는 고갱이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서로의 모습을. 초상화 같은 거를 서로. 네네네. 고갱도 반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 근데 거울을 못생기게 그렸구나. 네. 그 못생기고 진짜예요. 진짜. 진짜로. 고갱은 잘 그려주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요? 야 귀엽네. 그러니까 못생기게 했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여기 그림이 조금 있는데 못생겼네. 얼굴을 이렇게 찌그러뜨려놨어. 반고흐 작품을 보면 눈빛이 좀 살아 있어요. 인물을 그리면 보통 반고흐의 작품은. 네. 근데 고갱이 반고흐를 그린 게 눈을 반쯤 뜨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흐리멍텅하고 초점도 없고. 이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반고흐의 얼굴을 진짜 거지같이 그려놨습니다. 좀 그렇다. 그건 맞네. 네, 진짜 실제로 거지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고흐 작품을 보면 이제 붓터치가 되게 이제 강렬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붓 그린 거 보면 무슨 볼펜보다 가는 걸로 이렇게 그린 것처럼 그렸어요. 그러네. 거기서 이제 반고흐가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모습보다 요 해바라기에 빡이 쳤구나. 해바라기도 다 시들었고. 왜 이렇게 그려?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반고흐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작품도 팔리지도 않고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상태였는데 영혼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고갱마저도 자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고갱이 좀 인성이 문제 있네.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반고흐가 죽고 나서 고갱이 회고 이런 걸로 이제 반고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당시에 또 에텐 정원이란 작품을 그린 적이 있어요. 둘 다 그렸거든요. 반고흐도 그렸고 고갱도 그렸고. 근데 반고흐는 이 작품을 그릴 때 고갱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고갱은 나는 반고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 새끼가 200년 위에 안 죄송합니다. 네. 이 어르신 진짜 너무하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일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2888년 12월 23일이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술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방고가 갑자기 이제 또 정신이 나와가지고 어머나. 칼을 들고 고갱한테 가려고 하다가 어머나. 돌아서서 자신의 귀를 자르고 어머나 보란 듯이 앞에서? 그렇죠. 귀를 자르고 네. 그 귀를 이제 천 같은 거에 싸가지고요. 당시에 이제 방고가 가끔씩 만났던 창녀한테 그걸 선물로 뭐야 준 거예요. 진짜 왜 그러니까 그 선물을- 창녀가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된 그럼.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요양병원으로 바로 끌려갔어요. 반고우는. 그래서 이제 그 노란 집에서의 2달 동안의 방고우와 고갱의 어떤 그 시절은 바로 끝나버리게 됐죠. 너무 이 안타깝다. 귀자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두 사람 관계가 중요하네. 관계가 고갱 때문에 자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갱은 약간 반고우를 조금 밑으로 본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노란 집에 들어갈 때 정도는 이제 둘 다 작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태호 입장에서는 고갱이 어떻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많이 팔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갱이 이제 어깨가 우쭐해진 거죠. 건방 떤 거지. 반면에 방고우는 여전히 작품이 팔리지 않았고. 반씨 형제들이 좀 마음이 착하고 연약했네. 반씨 형제. 반씨, 반태호, 반고갱. 반기문. 반고갱이 아니라 반고흐. 어머나. 반고갱. 반고갱은. 죄송합니다. 폴고갱. 정정합니다. 네. 반고흐. 고갱의 반이고 그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무슨 뭐 있나요? 근데 귀는 한쪽만 잘랐나요? 한쪽만 두 쪽 다 잘랐냐고. 혹시나. 반씨잖아. 그러니까 반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쪽만 잘랐는데 이제 어떤 데서는 귓불만 잘랐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 어떤 데서는 귓불만 남기고 다 잘랐다는 얘기가 있고 그건 아직 모르는 네, 거군요. 그거는 이제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이 있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네. 이렇게 이제 귀를 자르고 생래미 요양병원에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 그 작품 알아요. 네, 그 작품 알아. 그 작품이 이제 생래미 요양병원에서 그려진 작품이에요. 병원에서 그린 거예요. 나는 이 작품 보면서 네. 이게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작품인가? 별이 빛나는 밤. 네, 저는 거기에서 못 태어나오겠습니다. 근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 네, 작품의 이게 해설. 왜 이게 훌륭한 작품이에요? 이 방고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은 이제 되게 보면 이제 별빛으로 이렇게 좀 동글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모습도 네. 보이고 약간 좀 회오리처럼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방고의 특유의 기법, 방고의 그 특성이 뭐죠? 고스란히 들어가고요. 이게 강렬한 붓터치. 붓터치. 요 붓터치 느낌이 있어. 예,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색감도 밤이기는 하지만 조금 화려하게 썼고요. 밤인데 약간 좀 밝게. 네. 그리고 이제 유독 이 작품을 좀 풍경인데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뒤에 배경이 이제 노란 별이랑 뭐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들어가는 게 네. 뭔가 예전에 달리 작품 얘기했잖아요. 달리. 초현실주의. 네. 그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느끼기에는. 네. 제가 어렸을 때 미술학원 다녔었거든요. 진짜요? 네, 미술학원 다녔는데 그래? 네. 만약에 그때 밤인데 이렇게 밝게 그리면 진짜 이 기방망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지. 네, 정말 너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고.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뛰어난 작품인지. 이 앞에 까만 건 산이에요, 나무예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상으로 그린 거죠. 이거 상상의 나무. 네네네. 너는 잊지도 말 어렸을 때 같으면 너 잊지도 않은 이 거짓말 같은 놈이고. 이 새끼가 어린 나이에 이거 거짓말이나 하고 욕 바가지 먹었을 텐데. 네, 어쨌든 이 그림이 그 요양병원에서 그려졌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 귓불을 자르고 2년 뒤에 이제 권총 자살을 했죠. 고흐가요? 네, 그렇죠. 어머나.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슬픈 게 본인 그것도 이제 타사설도 있고 되게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권총을 자신한테 쏘고 바로 즉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상태로 본인의 집까지 1km 넘게 걸어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네. 거기다가 더 슬픈 이야기. 왜 이제 이래? 방고의 영혼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동생 태호 있잖아요. 네. 태호도 6개월 뒤에 죽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둘이는 영혼의 진짜 형제기는 하지만 영혼의 단짝이었거든요. 둘이 주고받은 편지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형이 그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빛도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태호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미술 갤러리에서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갤러리스트 그런 거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태우는 그렇죠. 태호가. 그리고 그걸로 다 형한테 다 지원을 해주고. 근데 이제 형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점점 몸도 약해지고 해가지고 어머나. 자살을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아니라고. 자살 같은 느낌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댓글에서는 이제 이야기의 이제 구조상 네. 이제 그 반고가 이제 총으로 자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갱을 지금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네. 타살설이 있기는 해요. 아. 근데 고갱은 아니고요. 근데 고갱은 고갱이 아니죠. 고우를 죽인 이유는 없잖아.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근데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썰들이 진짜 많고요. 특히 일본에서 반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반고가 당시에 일본 그림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반고 작품에서 배경에 막 후지산이 있는 작품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 특히 반고를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썰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살설로는 지나가는 동네 이제 양아치들이 총으로 쏘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타살 쪽이었으면 그 총 맞고도 이틀 정도를 더 살았으면 그 사이에 뭘 얘기를 했겠죠. 그렇겠죠. 맞아.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반고우가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약간 측은지심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 양아치가 총을 쏘고 가기는 했지만 걔네들이 잡히길 원치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요. 그럼 많은 분들이 너무 이 많은 얘기를 청원에 올리겠다고 지금 난리 났어. 청원에? 지금 난리 났어.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 났네. 서프라이즈에서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네네네. MBC에서 하는 거. 네. MBC 맞죠? 네. 거기서 이제 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썰로서 방송을 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썰 중에 하나를. 네네 여러 썰 중에 하나. 전문가들은 고흐와 고갱의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 차이점은 어떤 그림을 보면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 난 똑같은데? 근데 좀 비슷하긴 해 실제로. 그래? 이제 색깔이 가장 다른 점은 터치. 그렇죠. 붓터치. 붓터치. 붓터치가 가장 다르고요. 반고 작품 붓터치가 되게 유난히 돋보이고요. 색깔도 조금 화려하게 썼고. 고갱은 근데 매끄럽게 이렇게 그렇죠. 그렸더라고. 고갱은 조금 매끄럽게 그리고 네. 고갱이 나중에 조금 이제 그 노란 집에서 나오고 나서 네.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이제 타이티로 갔거든요. 타이티가 어디예요? 그 태평양 한 가운데 있어요. 섬 같은 네네 데가? 섬. 그래서 이제 흑인 뭐 14살짜리랑 결혼하고 도망가고 뭐 이랬었거든요. 거기 성병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매독이 걸린 상태에서 타이티로 가가지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고갱은 손절이야 오늘부로. 손절. 고갱은- 둘 중에 누구 그림이 더 비싸요? 고우가 훨씬 비쌀 고우가 거예요. 훨씬 비싸죠? 아 그래요?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10등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고갱이랑 반고 작품 둘 다 있어요. 아이. 그래요? 네. 굉장히 그 둘이 가치를 비슷하게 지금 매기고 있나 보군요. 고갱은 네. 어떻게 죽었어요? 고갱은 그냥 아무래도 그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갱도 50대에 죽었어요. 빨리 죽었네. 당시 50대면은 뭐 많이 산 건가? 오래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빈치랑 미켈란젤로가 80 넘어서까지 살았으니까 어. 당시에 뭐 적게 산 거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되게 오래 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예술가들 파리 쪽에서 활동한 예술가들한테 매독이란 병이 되게 이제 공공연하게 유행했구나. 이제 그땐 많이 콘돔이 없었으니까 있었나? 모르겠네. 그거는 저분도 모르겠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와 고갱. 여기서 네. 고흐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반고흐라고 해야 돼요. 왜요? 반고흐가 성이에요. 그럼 얘 때문에 나도 반성인 줄 알았네. 반태호 반고. 나 진짜. 풀네임이 뭐예요? 반고. 빈센트 반고흐. 빈센트 반고흐야. 태호 반고흐. 왜 또 나 때문이야? 폴 고갱은 풀네임이 뭐예요? 폴 고갱. 그냥 걔는 폴이야. 네네. 풀네임은 더 길거든요. 뭐 유진 뭐뭐인데 보통 폴 고갱으로 불러요. 폴 고갱과 반고흐. 네네. 반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 중에 옛날에 반니스텔루이 있었잖아요. 네. 박지성이랑 같이. 네. 니스텔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군요.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판한 거 아니에요? 네네. 독고 형제를 독시 이렇게 성이 독이 알지. 알죠?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홍대 이 작가 그리고 오윤혜님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가족들 먹을 김치 때문에 너무 걱정이야.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아직도 이담채 김치를 모른단 말이야? 100% 국내산 원재료에 햇섭, 전통식품, 충북도지사 인증까지 37년 동안 김치만 만들어온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 이담채 덕에 우리 집은 진짜 김장 독립했다고. 와, 이젠 우리 집도 김장 독립해야겠네. 김장 독립 만세! 검색창에 이담채 김치를 검색하세요. 선물로도 좋습니다. 치밥이냐 치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루야, 치밥은 알겠는데 치면은 또 뭐니? 아이고 우가 요즘 트렌드를 왜 이렇게 모르냐. 기름 쫙 뺀 숯불치킨에 라면사리까지 볶아낸 라면사리의 원조 꼬꼬아찌 숯불치킨 몰라? 게다가 이번에 오뚜기랑 협업해서 꼬꼬아찌 볶음면도 나온대. 진짜? 나만 몰랐어? 아니 청취자 여러분, 이거 저만 몰랐습니까? 이제 똑바로 기억해라잉. 치면의 대명사 꼬꼬아찌 숯불치킨. 오빠들 네이버에 꼬꼬아찌 검색해보세요. 코코메디 남편이 좋아해 코코메디 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매일매일 신혼처럼 코코메디 이 밤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이상 당당한 남편을 가진 우윤혜였습니다.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 문의 전화는 080-255-0000. 고소한 유기농 라이스칩과 달달한 초콜릿이 어우러진 인생과자 달칩 초코샌드에 보내주신 매불쇼 팬분들의 성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이처오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매불쇼 에디션 달칩 초코샌드 매출의 3%를 세이브 더 칠드런에 후원하여 저소득 위기 가정의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은 더 고소하고 달달해질 수 있도록 고민과 행동을 멈추지 않는 네이처오다가 되겠습니다. 함께해요. 매불쇼 에디션 달칩 초코샌드. Let's DMZ 광고 모델 댄서 제이블랙입니다. Let's DMZ는 그림이다. 슬픔의 자리엔 기쁨을, 절망의 자리엔 희망을, 오늘의 자리엔 내일을 그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미래의 소망을 이뤄내도록 그리던 평화 다시 그리다. 다시 평화. Let's DMZ. 이 캠페인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DMZ 포럼, 콘서트,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압도적 재미 매불쇼는요. 이담채 김치, 라면사리 원조 꼬꼬아찌,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인생과자 달칩 초코샌드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방송을 지금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와, 오늘 진짜 반가운 얼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오랜만이야. 예전 우리 그 불금쇼 시절에 그렇죠. 한 번씩 다 오셨던 한 번씩 분들이고. 오셨던 그 분들입니다. 네. 아, 진짜 이분들이 내 성공한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배 아파. 아, 반가운 얼굴 만나러 네. 지금 출발합니다. 황상민 박사와 제이양의 저세상 상담소. 추억의 불금쇼 시절 함께했던 두 분입니다. 자, 먼저 황상민 박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이 멋진 스튜디오에 또.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게 그러게요. 반갑다면서 왜 초대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다 써먹었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그렇죠. 했죠. 야, 네. 잘 나가긴 확실히 잘 나갔나 봐요. 재욱 씨 더 어려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네. 확실히 재욱 씨 입에 바른 말만 하는 것도 안 바뀌고. 아, 그렇습니까? 역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이래서 그동안 못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박사님도 네, 아주 있는 그대로 예, 이야기하다 귀여우셨습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제이 양 오랜만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제이양이고요. 네. 지금은 정민여라고요. 아, 몇 정민여예요? 번을 말합니까, 태욱 씨? 정민여. 아 얼굴이랑 좀 매치가 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정민여로 활동합니까? 네, 정민여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외출한다고 옷에 제일 신경 많이 예쁜 쓰셨네. 옷 입고 왔어요. 네. 오늘 비도 오는데 화사하게 입고 옷에 왔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딱 네. 보니까. 네. 네. 아, 두 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남편이랑 괜찮습니까? 남편이랑요? 네. 오늘 내일 하죠. 아 오늘 내일합니다. 네. 아, 남편이 뭐 코로나 걸리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사이가 좋았다. 사이가. 관계가 그 남편의 건강이 오늘 내일한 게 아니라 건강도 오늘 오늘 내일 해요. 합니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이가. 사이가. 근데 원래 부부들이 다 뭐 저희가 정상이죠, 좋다가 박사님. 나빴다. 아 그럼요. 네. 그런 거니까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본인의 이제 무거운 고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쓱 보셨을 텐데 네. 일단은 좀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총평요? 네. 근데 이 고민들이 진짜 이분들이 진짜요. 고민하는 건가? 진지한 고민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진짜 고민이었다면요. 네. 제가 이 고민 상담과 함께 WPI 심리 검사를 저거 또 나오네. 하도록 요청을 맞아.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안 불렀지. 이제 생각났다. WPI? 갑자기 생각났네. 그 유료거든 유료. 네. 심리 검사하는 거예요? 심리 유료. 검사.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정확히 봐야지. 뭐 로맨티스트 뭐 이거. 그렇죠. 맞아. 저것 때문에 이제. 내가 얼마인데요, 이 검사하는 게? 많은요. 만 원. 그런데 자기 고민을 10,000원을 주고도 나름대로 알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진짜 그 고민이 무거운 고민이고 비싼 고민이겠어요. 네. 어쩌면 이제 근데 저는 네. 그런 검사를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 밥줄은 끊지 마. 아니 봐봐 내 밥줄 얘기를 아니에요. 들어봐. 네. 검사할 그렇죠, 때요.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그렇죠.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뭐 그렇죠. 보통이다. 그렇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왔는데 그거를 딱 갖다 주면 그래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왔다고 이런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 네. 그런데 WPI 검사를 해보면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문장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거기에서 선택하면 돼요. 그래요? 오늘은 WPI 없이는 안 됩니까 혹시? 그거 없이 한번 좀 가면 아니 안 돼요? WPI 없이는 없이. 그 사람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네. 보통 저거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하면 의사들이 주로 뭐라고 그래요? 검사부터 해보세요. 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저 검사 안 받고 저 병원 치료해 줄 수 있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약 드세요든지 안 아니면 된다. 그냥 가세요라고 그러죠. 그럼 오늘 이 사연은 다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감염을 이제 검사를 받아야 그냥 되니까. 일반 의사 네. 수준이고 아. 저는 마음을 보고 마음을 그렇지. 치료해 주는 네.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몸을 보는 의사하고 저를 비교를 하면 저를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우습게 있죠. 보시는 거죠. 지금 뭔 소리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 편안하게 어떤 걸 가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저 박사님이 내가 이 네. 사연은 정말 잘 만지면 해소될 것 같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처음에 사연 중에 문신 많은 형님들 때문에 헬스장 가기 무섭습니다라는 이 사연이 있는데 요거 해결 가능합니까? 요 짧게만 좀 사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에요? 네. 여성분이 남자. 아닌데요. 남성분이구나. 뭔 소리예요? 정영재 씨 원고 아니십니까? 나는 여성분 사연만 좀 보는 편이라. 이거 남성. 네. 네. 그 연말에 결혼 앞두고 체형 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을 끊었는데 지금 한 달 넘었는데 한 번밖에 못 간 이유가 헬스장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담당 트레이너도 그렇고 남성 회원들도 온통 다 몸에도 있고 얼굴에도 문신이 있더랍니다. 진짜 문신 과학인데. 예, 그래서 자기는 좀 소심한 편인데 그 사이에 있으면 뭐 덤벨 하나 들다가 막 저기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갖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회원권을 1년치 끊었는데 이거 환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서워도 다녀야 되는지 이 고민이거든요. 네. 네. 일단은 이제 고민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편견이잖아요, 결국은. 뭐가요? 그러니까 문신이 있으면 좀 거칠고 나쁘다.
편견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예. 편견이 아니라 그냥 통념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예. 근데 요즘은 문신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무서우신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반 젊은 사람들도 많이 패션으로? 하거든요. 어. 오윤혜 그럼요. 씨도 했어요. 심지어. 오윤혜 했어? 네. 팔뚝에. 진짜 커서 모델라고 좀. 아유, 어디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팔뚝, 뭐 발목 이런. 그럼요. 아유. 뭐 미용 목적으로도. 아니 근데 그런 문신하시는 문신인 것 같지는 분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 보면 뭐 발목에 작은 거, 뭐 팔뚝에 약간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크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이렇게 잉어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두 분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좋습니다. 해요. 일단 우리 이제 왜냐하면 박사님의 상담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죠? 일단 저 적응이 안 되는데 일단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일단 무시합니다. 너넨 틀렸어부터 깔고 갑니다. 아니 그건 네. 같이 하지를 않아요. 상담은 제가 하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옆에서 죄송합니다. 변죽을 올리는 변죽 분들이잖아요. 올리겠습니다. 네. 근데 변죽을 좀 잘 올리고 죄송합니다. 추임새를 잘 넣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엉뚱한 걸 찝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마치 아니, 본인이 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박사님 또 몇 년 뒤에 봐요. 우리 그러지 마세요. 아, 저까지 상관없어요. 지금 괜찮아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전 자주 불러주는 게 네. 부담돼요. 네, 죄송합니다.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깎아내릴 시간 빨리 상담을 해주세요. 아니 내가 상담을 하겠다는데 예. 못 하겠잖아요. 네, 자,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네. 이분이 자기 헬스장에 가서 지금 왜 헬스장 이분 간다고 그랬어요? 체형 관리. 그렇죠. 네. 결혼을 앞두고 체형 관리하죠. 네. 그걸 이분이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핑계 내가 잡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럴 때 내가 니하고 결혼하는 것도 싫거든. 내가 니하고 결혼하는데 내 좋은 몸매로 가지고 굳이 해야 되냐? 이 몸매로도 니 내가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굳이 내가 힘들게 그렇다고 가가지고 그걸 하냐? 핑계 잡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이걸 대놓고 여자한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이제 문신을 싹 갖고 오는구나. 네, 그러면 그 이상 여기 상담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새끼 전화 꾼형 역시 박사님이다. 이 새끼네 근데. 이제 전화한다. 이 새끼 때문에 지금 뭐 몇 시간을 낭비했어. 근데 왜 그걸 전화를 해요? 나 이 열받잖아요. 뭘 열받아요? 이건.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아유, 근데 그걸 진짜. 핑계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됐어 이 새끼는. 이분은 나 이 새끼 때문에 지금 뭔 소리예요? 이분은 상당히 자기 딸이 잘났다는 거예요. 사연까지 보내 근데. 그럼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매불쇼의 그 최욱이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아니요, 안 듣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안 들어? 지금 우리 청취자님 사연 보내셨잖아요. 그 문신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그거를 지금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났거든요. 당신 거짓말쟁이.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안 했어요. 아주 천하의 몹쓸 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하기 싫으니까 그걸 이제 문신하는 사람들 핑계를 대고 있다. 아주 진짜 거지 같은 놈이다. 아니, 그건 최욱 씨가 하는 이야기예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많죠 당연히. 진짜 무서워요 그게? 아 무섭죠. 이분 얼마나 그게 소심하고 막 섬세하신 얼굴까지 분이에요.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얼굴. 네, 그래서 요즘 목이나 팔 레코드도 이런 얼굴에 데면 많이 모르겠는데 하던데. 막 얼굴까지 막 코까지 막 이렇게 빨갛게 칠하시고. 아니 루돌프야? 아니 루돌프도 아니고 코에 빨갛게 칠해. 예, 진짜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아니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뭐 옆 동네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달을 이미 끊었어요. 끊었잖아. 1년치를. 1년치를 끊는 바람에. 착하네. 환불 받는 것도 소심해서 좀 잘 못 하시는구나. 마음이 상당히 여리신 굉장히 좀 겁이 많고 그런 분이네. 로맨티스트의 원단이네. 그러면 지금도 쫀 거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거기 그 코에 빨갛게 칠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썰매를 끌고 한번 가보지. 이분 소심하다고. 재밌어 하잖아. 체육이 유머 좋아하시네? 예, 되게 재밌게. 좋아해 나. 착하네. 이거 핑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나 핑계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왜 갑자기 또 핑계 대세요? 무슨 핑계를 대요? 아니 이분은 일단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쭤봐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요. 이거 재활 운동 이런 거 좋아. 엄청 좋아한대요 운동을.
저 방금 이모티콘인 줄 알았잖아요. 인장 난처해지셨다. 인장 난처해. 황무룩. 그래서 지금 이제 체형을 만드는 거는 좀 필요한 일이긴 합니까 확실히 그 결혼식에? 예, 조금 감량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예. 절실합니다. 그리고 본인 너무 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오로지 그 빨간 콩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예. 왜 이렇게 소심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소심하시네. 이런 것도 처음. 저한테 그 이름 부르면서 욕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약간 좀 이걸 계기로 좀 풀어질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누구? 저한테 최욱한테 야 우가 하면서. 네? 왜요? 왜 소심해? 왜 안 돼? 소심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착하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박사님 너무 이 소심한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분 본인 성격이 예민하고 소심하고 섬세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각자 사람들마다 그 성향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불편해하니까 이 소심함 때문에.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을 돌봐주고 싶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상당히 스위트한 그런 오빠로 취급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내가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불편하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최욱 씨하고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이 맞아요. 근데 저는 최욱 씨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저 선생님, 네네. 그 소심함이 살면서 이제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그게 좀 자신감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는 좀 많이. 아니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본인이 불편하진 않으신지요? 불편하다고 하는 순간 황상민 아저씨는 지금 입장 난처해지거든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아요. 착하네. 너무 착해. 착해 맞춰주네. 배려의 아이콘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저 갑자기 전화드려가지고 소심하신데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네네. 매불쇼 많이 좋아하시죠? 예, 좀 매주 듣고 있습니다. 네. 최욱하고 정영진 누가 더 좋습니까? 저는 두 분 다 너무 소심하네. 말 못해. 한 명 선택하면 한 명한테 상처 주니까. 참 착하시다. 네. 어떤 일 하세요? 저기 그 소방서에서 일하고. 내가 의전 1순위인데 우리 소방관 아저씨. 용감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훌륭하시네. 이거 불 끌 때는 주저함이 없지만. 네. 진짜 더 멋있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몸도 좀 되시겠다, 그죠? 네. 운동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근무 중입니까? 예, 잠깐 전화 받아. 그래요. 저희가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이 반전이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아지오 신발. 왜 갑자기 안 소심해? 나는 아니야 안에 됐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 뭐야 이 무슨 반전이야? 아지오 신발 보내드릴게요. 농담하시. 됐어요 보낼게요. 네네. 여기서 안 보내면 내가 욕 먹어.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참 상당히 섬세하고 소심한 마음을 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외유내강의 분이세요. 전화를 받았잖아요 일단. 전화 정말 받는 소심하면 거는 전화도 저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을 어디까지 몰라 그래. 너무 쏠리면. 아니 근데 이분이 소방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분이 몸도 상당히 괜찮고 본인이 뭔가 나름대로 필요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있는데 여전히 이 헬스장에 문신한 이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안 간다라는 이야기는 이분과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게 안타깝네요. 끈끈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박사님이 예상하시는 게 있어요? 네?
박사님이 예상하시는 게 있어요? 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기로 한 상황인데. 아, 근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주저한다기보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따르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런 맞나 부분이 싶다. 그렇게 편하지 않은 지금 상태인가요? 그 제도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건 제도하고는 또 아니라고 그러죠. 네. 말만 하면 아니라고 하시고. 아니 본인이 말되는 걸 좀 용접을 해주면 여자친구 뭐라고 나도-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내가 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춰드려. 그러게. 네, 알겠습니다. 요 사연은 요즘 사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로 정리하고 자, 정민여가 그럼 하나 선택하세요. 약속대로 일단 아지오는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주신 황상민 박사님 그리고 정민여 두 분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희 매불쇼 시간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죠. 그러면 뭘 더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과 인사드릴 시간이 됐고요. 네. 저는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쉬질 않습니다, 최욱 씨. 왜 쉽니까? 네, 내가 쉬면 웃음이 줄어요. 내일 오후 2시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편하면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불편하다. 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20시간 동안 계속 고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 라이브 같은 건 고민 상대도 아니죠? 더 라이브는 건들지 마. 더 라이브.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